한국에서 중국 학교를 다녀가지고 한국 학교 다니는 연도수보다 약 2배요. 중국 사람인 줄 알고 저도 뭐 길 가다가 막 돌멩이도 맞은 적도 있고 뭐 쓸데없이 시비 걸려서 싸우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한국하고 일본이 타 민족에 대한 그런 배척이 굉장히 상당히 심했어요. 안녕하세요. 김영준의 법대로입니다. 윈스턴 아버입니다. 오늘은 화교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한국 화교. 왜 그러냐면 제가 운 좋게도 우리 선친 때문에 제가 중국 학교를 어려서부터 우리말로는 샤오쉐샤오 소학교, 중학교를 9년 다녔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아이러니컬하게도 한국에서 중국 학교를 다녀가지고 한국 학교 다니는 연도수보다 약 2배요. 제가 한국 학교를 다닌 거는 한국 고등학교 다니고 했지만 총 더하면 4.5년, 4년 반인데 중국 학교는 9년 다녔어요. 그러니까 중국 학교를 더 많이 다녔죠. 그러니까 저의 문화가 어렸을 때 그 생각이라든지 이런 게 중국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화교에.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요. 화교들이 왜 한국에 있었냐? 중국 사람인데. 그게 저도 그 당시에는 없어서 모르겠는데, 조선 때 이모군란 때, 그러니까 일제가 들어오기 전에 이모군란이라고, 그러니까 조선에 그 당시에 옛날식 군인이 있었고 신식 군인이 이제 들어가는데, 옛날 군인들이 그 처우를 아주 고약하게 받았대요. 뭐 군량미를 주는데 안에 막 모래가 들어갔다든지 그런 식으로. 그래서 거기에 저항해서 반란을 일으켰어요. 며칠 동안. 그런데 거기 이제 위기감을 느껴가지고 조정에서 청나라한테 구원군을 요청한 거예요. 지금 한국에 미군이 있는 것처럼 당시에는 청나라 군대가 들어와서 인천 부근에서 주둔하면서 한국 조정을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뭐 내정 간섭을 좀 하고 그랬었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눌러 앉았는데 있기 시작을 했는데, 조선하고 청나라가 영원히 지속될 줄 알았죠 당시에는. 그런데 그게 오래 가지 못하고 다 망하니까 이분들이 어디 오도갈 데 없이 거기 그냥 앉게 된 거예요, 주저앉게.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할 수 있는 게 중국 음식, 그 중국에서 아는 음식을 갖다가 뭐 우리가 아는 만두, 사실은 교자라 그러는데 한국 사람들은 만두라 그러죠. 중국말로는 쩌즈 하고 이제 만두는 만토, 이게 두 가지가 달라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만들어 팔기 시작하면서, 또 한국에서는 당시에 뭐 기름진 음식들이 없었는데 이게 기름진 청요리라 그래갖고 아직도 나이 드신 분들은 청요리라고 그러죠. 그런 거를 먹는 게 아주 별식이었고, 또 그렇게 싸지도 않았어요. 당시에 처음에는 아주 비싸게 팔았어요, 한국 음식들보다. 특이하니까, 한국 사람들 할 줄 모르는 음식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네 말, 중국말 그대로 쓰고 전국 음식을 팔고 그러면서 있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볼 때는, 조선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다른 그런 모습이니까,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뭐 짱꼴라니, 짱깨니, 뭐 어떤 분은 뭐 스샤이와 집춘맛 이래요. 중국말 따라하는 게. 그게 뭐냐면 거꾸로 와이셔츠 맞춤집을 그렇게 거꾸로 얘기도 하고, 그렇게 좀 중국 사람들을 좀 하류로 취급했죠. 어차피 청나라하고 돌아가도 못 가고 눌러 앉으니까 나라 없는 국민들의 서러움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천대를 받다 보니까는 또 한국 사람뿐 아니라 한국 정부도 천대를 많이 했어요. 저도 똑같이 한국 사람이지만, 저는 100% 한국 사람이지만은 중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그런 명찰이나 모자 같은 걸 쓰게 했어요. 근데 이제 중국 사람인 줄 알고 저도 뭐 길 가다가 막 돌멩이도 맞은 적도 있고 뭐 쓸데없이 시비 걸려서 싸우기도 하고, 뭐 그런 섬 안의 섬이었죠.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섬이라 그러면 저는 그 중국 사람 조직 안에서, 그런 모임 안에서 제가 또 한국 사람으로 있으니까 인종 차별이나 이런 거를 많이 당했어요. 이 중국 화교들이, 중국 사람이 외국에 나가 사는 사람들을 화교라고 그래요. 중국말로 화侨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부르는데 전 세계에 안 퍼진 데가 없어요. 옛날에 여기 전때 잠깐 말씀드렸듯이 미국 캘리포니아에도 중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살고, 왜 우리 어렸을 때 한국에 보난자라는 서부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 보면은 중국 사람들이 긴 머리 따고 요리사로 일하고 그런 장면이 나와요. 영어를 잘 못하고. 그렇게 전 세계에서 다 퍼져나가 살고 있는데, 유독 한국하고 중국에서만 화교들이 못 살고 못 배기고 딴 데로 이민을 가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그 중국 사람들을. 그러니까 저희가 어렸을 때 저희 동기들 보면 중에는 여자애들, 그러니까 특히 여자 동기들은 어렸을 때 한국에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한국말을 못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뭐 인터넷이 발달하고 방송이 좋고 이러면 그럴 일이 없겠지만 당시에는 뭐 말을 배우거나 친구를 사귀는 게 그냥 뭐 동네 나가서 놀거나 해야 되는데 밖에 나가면 그냥 막 한국 사람들이 쌍욕을 하니까 부모들이 특히 남자애들은 나가서 뭐 싸우든 말 상관없는, 남자애들은 거의 한국말 못하는 애들이 없어요. 한국말보다 중국말보다 한국말을 더 잘하는데 우리 중국 동창들은 여러 동창들이 여자애들은 한국말 아예 못하는 애들이 많아요. 아직까지도. 오히려 지금 중국 사람들이 한국말 더 잘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한국하고 일본이 타 민족에 대한 그런 배척이 굉장히 상당히 심했어요. 제가 이제 처음에 한국에서 이제 학교 갈 나이가 됐는데 7, 8살 좀 됐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그 근처에서 장사를 하고 계셨어요. 그 학교 중학교 근처에서.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저를 붙잡고 가는데 지금 그 명동에 중국 대사관 바로 옆에 중국 화교 소학교가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 때는 국민학교라는데 지금 또 초등학교라고 한다면서요. 그래서 그 학교를 지나가면서 아버지가 대뜸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이 학교 중국학교 갈래? 중국이 뭔지는 모르고 학교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얼떨결에 들어가서 앉아있게 됐고 공부를 하게 됐는데 처음에 1년, 2년은 굉장히 고생했죠. 말을 모르니까.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저희 선친께서 저를 불러서 앉혀놓고는 세계 지도를 갖고 오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져가니까는 아버지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세계 지도인데 여기를 보면 전 세계 인구가 많지만 그 당시에 약 전 세계 인구가 뭐 15억 뭐 이럴 때예요. 그런데 아버지 말씀이 이 세계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사람이 중국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세계 여행을 다니려고 하면은 우선 말을 알아야 되는데 지금처럼 무슨 뭐 트랜sl레이션 그렇게 뭐 통역도 되고 이러면은 좋죠. 근데 당시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말을 해야 된다고 이제 저희 아버지가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를 불러놓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 당시에 약 전 세계 나라가 약 150개 나라였는데 여기를 다 가려고 그러면 여기 말들을 전부 다 네가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힘들다. 그런데 다행히 중국 사람들은 전 세계에 안 퍼진 데가 없으니까 네가 중국말만 하나만 잘하면 전 세계 어딜 가도 그 불편함 없이 비즈니스를 하든지 사람을 만나든지 어디 가도 이게 통한다. 또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중학교 다닐 때 좋았던 게 뭐냐면 중국 사람들이 워낙 한국 사람들 핍박을 당하니까 자기들끼리는 오히려 더 잘 똘똘 뭉치는 그런 효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어디 지방에 갔거나 뭐 친구들하고 놀러 갔거나 해서 뭐 차비가 떨어지거나 그런 일 많잖아요. 뭐 그랬을 때 아무 중국집에 들어가서 나 학교 다닌다고 중국말로 하고 그러면 먹는 것뿐 문제 아니라 뭐 뭔가 제공을 다 받아요. 차비도 빌려주고 그랬었어요. 똑같은 이치로 저희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중국말 하면은 전 세계 어디를 다녀도 절대로 굶지 않는다. 뭐 하여튼 그런 그 좋은 그 언어 기술이었죠. 저한테는 평생 저한테 또 제가 지금 따져봐도 중국말 덕분에 제가 그 여러 가지로 직장도 많이 잡았고 일도 많이 했고 지금도 법무사를 하고 있지만 지금은 아틀란타로 왔지만 그 전에 샌프란시스코에 있을 때는 거의 95%가 다 중국 손님이었어요. 이 팬데믹 이전에, 팬데믹 이후에는 약간 좀 판도가 좀 달라졌지만 근데 아직도 중국 사람들하고 많이 제가 좋은 유대를 많이 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지금도 그 여행 자해가 되면서 전 세계 나와서 다니면서 진상을 많이 떨었어요. 사실이고. 근데 그래도 어떤 면에서는 그 나름대로의 문화가 있어요. 좋은 문화가. 이게 제가 생각에는 뭐 특동이가 그 문화 대혁명을 하면서 옛날에 좋은 미푼 양속들을 많이 없애버려 갖고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더 길게 보면 중국의 그런 좋은 문화 또 우리 또 외국에다 그런 영향을 주는 것 또한 큰 그 영향 없이 잘 풀어 나가리라 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화교들 입장, 중국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거의 국제 미아예요. 우리 친구들을 보면. 왜냐하면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한국 사람도 아니고 지금은 또 귀화를 받는다 그러죠. 근데 저희가 한국에 있을 때만 해도 이게 30년 전만 해도 귀화를 받지 않았어요. 한국에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 사람들이 나올 때 공산당이 아니었기 때문에 대만 정부의 대만 여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도 많이 그걸 고집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또 대만에서조차 그 같은 그 화교들을 별로 환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이라고 외국 사람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거의 집시같이 국제 미아가 돼버렸어요. 한국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그게 좋은 원동력이 될 수도 있어요. 외국에 적응하는 원동력이. 그래서 무슨 예를 들면 저희 그때 학교에 전교생이 약 2,000명이 있었는데 중국 사람 근데 우리 한국 학생들이 저 같은 한국 학생들이 약 한 10% 정도 됐었거든요. 10% 20% 정도 됐었는데 그걸 제외한다 그래도 약 한 뭐 1,500명 정도, 1,700명, 1,500명 정도가 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그 중에 약 3분의 2가 다 미국에 왔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못 버티고 물론 일본에서도 살다가 못 버티고 온 화교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화교 친구들은 굉장히 똘똘똘똘 잘 뭉쳐요. 엄청나게 잘 뭉쳐요. 그만큼 핍박받을 때, 그러니까 독립운동 하던 독립투사들처럼 한국에서 핍박받아 갖고 외국으로 이민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서로 잘 뭉치고 형제들보다 더 가까워요. 예를 들면 우리 한국에서 학교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제 친구 하나가 밴쿠버 살아요. 그런데 여자 동창인데 물론 자기 남편도 있고 그런데 저는 밴쿠버 가면 그 친구가 자기 방을 다 내주고 그래요. 한 층을 줘요. 얼마든지 와서 잘하고 여자 동창인데 남자 동창한테 그렇게 해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제가 볼 때는 어떤 그 형제보다 더 끈끈한 그런 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제가 여행 다니기도 참 좋았던 게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중국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중국말을 중국 사람처럼 할 줄 아는 게 아주 굉장한 큰 그 메리트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전 세계 어딜 가나 비즈니스부터 한대요. 그리고 중국 사람도 어딜 가나 중국집, 그러니까 음식점을 차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세계 어딜 가나 교회부터 먼저 차린대요. 그래서 저는 중국 사람들이 식당을 해서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세계 어디를 가나 그렇게 굶지는 않았어요. 우리 친구들이 또 전 세계에 한국에 살지 못하고 외국에 이민을 나온 점이 저한테 오래 도움이 된 것이 한국에 있는 친구들보다 이런 미국이나 전 세계 딴 데서 하는 친구들이 더 많아요. 어렸을 때 같이 학교 다닌 친구들. 그래서 저한테는 그 엄청난 도움이 됐죠. 다행히 그러니까 이 말을 한다는 것이 외국어를 한다는 것이 꼭 그냥 이렇게 입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를 정확하게 알고 그 문화에 나도 젖어 있기 때문에 전에 어떤 대학교 교수님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너는 한국 사람이지만 똑같이 예를 들어서 50년을 살았지만 한국 문화, 중국 문화, 영어권 문화 이걸 다 섭렵했기 때문에 남들이 150년 사는 거를 지금 50년 동안 살았다. 뭐 그런 그 칭찬도 저한테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 것이 기억이 나고.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저희 중국 친구들이 한국 살면서 중국말만 하고 한국말을 못 한다 그랬는데 다행히 요즘에는 한국의 문화가 워낙에 전 세계로 많이 퍼지잖아요. 뭐 케이팝도 그렇고 한국 음식도 그렇고 외국 사람들한테 많은 그 좋은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화교분들이 한국에서 사시는 분들도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오히려 지금은 화교 2세, 3세들이 중국말을 못하고 한국말만 할 줄 알아가지고 한국 안에서 화교들이 중국말을 따로 배운다 그러더라고요, 많이. 아, 제가 좋아하는 말이 하나 있는데 중국 한시 중에 한마디가 있는데 무슨 뜻이냐면 청사는 산이 푸른 거는 그대로 시간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데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석양이 지고 떴는가 하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한국 땅 또는 뭐 중국 땅은 그대로 있지만 사람들이 많이 변하고 세상도 많이 변한다 이런 뜻이에요. 중국말로 하면 칭산이조자이 지두시양홍 이런 말이에요. 칭산이조자이 지두시양홍 무슨 뜻이냐면 마찬가지로 청사는 그대로 있는데 석양이 많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전쟁터나 이런 데서 많이 쓰여요. 석양이라는 게 붉으니까 한번 피바람이 불면 뭐 사람들이 죽고 나가고 뭐 크게 보면은 시대가 많이 변했다. 뭐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한국에 지금 예를 들면 한국에도 외국 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일도 많이 하시고 뭐 그런 경우를 제가 많이 보는데 다문화 시대가 됐잖아요. 이제는 외국 분들하고 결혼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바라옵건데 우리 한국 분들께서도 외국 사람들을 똑같이 취급해주고 결국 보면 다 지구 안에 있잖아요. 지구 안에서 나온 우리 같은 인류의 다른 종일 뿐이니까는 다른 색깔이 좀 다르고 뭐 그럴 뿐이잖아요. 세계 어디를 다녀봐도 우리 한국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중국 사람, 외국 사람들 다 사는 모습은 거기서 거기더라고요. 다 똑같고
좋은 사람들은 어느 민족이나 다 있고 또 나쁜 사람도 어느 민족이나 다 있어요. 크게 보면 다 한 큰 지구촌의 가족들이니까 다 똑같이 대우받고 그러기를 원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은 밑에 서브스크립션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편에는 저희 친구들 화교 친구들이나 또 여기 지금 한국에서 한국 화교로 살다가 미국에 오셔갖고 성공하신 분들 친구분들 몇 분 모시고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